사원 등록하고 관련된 집중 심화 연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616페이지로 내려오시면 집중 심화 연습이라고 해서 총 몇 문제가 있으실 거냐면 5문제가 있거든요. 네, 요거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금년도 들어서 이 사원 등록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는 연말정산 관련된 문제의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원래 전산세무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가 올바르지 않으면 원래 적색이 떠요. 원래 번호가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으면 다 적색이 뜨거든요. 근데 그 적색 부분들을 신경을 쓰지 않고 시험 문제를 냈었거든요. 근데 금년도 시험 문제에 보면 적색이 뜨지 않게끔 주민번호, 흑색이 뜨게끔 번호를 다 수정을 했더라고요. 실제 실번호라고 보지는 않고요. 번호 체계에서 오류만 없으면 적색이 뜨지 않는 건데, 근데 그렇게 또 맞춰서 낸 게 특징입니다. 근데 별로 신경 쓸 부분은 아니에요. 업무상에서는 당연히 적색이 안 떠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시험에서는 적색이든 아니든 입력하는 요령만 테스트하겠다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AT는 될 수 있으면 적색이 안 뜨게끔, 흑색이 나오게끔 번호를 임의적으로 맞춰주고 있는데, 전사는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선 다시 맞춰서 내는 경향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2300번 주식회사 대흥이거든요. 그럼 대흥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시고, 2021년 10월 1일자로 입사한 황진희 사원, 그리고 주민번호 나와져 있고요. 세대주이고 총급여 4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직원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상의 부양가족은 하기에 나와져 있는 사항과 같다. 항진희 씨가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우리 이제 문구를 읽다 보면 세부담 최소화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무슨 얘기시냐면 지금 황진이라는 사람이 근로소득자인데 이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 말고 배우자, 부양가족이 있었다 그러면 내 쪽으로 다 당겨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받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거겠죠. 그런 걸 세부담 최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을 적용하는 과정 중에 또는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과정 중에 적용되는 세율이 있어요. 근데 그 세율이 나한테 적용되는 세율 중에 가장 높은 세율. 왜냐면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는 단일 세율이 아니라 누진 세율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 세율 자체가 단계별로 세율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적용되는 세율 중에 가장 높은 세율을 한계세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한계세율을 고려하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지금 현재 나한테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25%이고 부양가족한테 적용되고 있었던 세율이 4%이다. 그러면 4%로 세금을 내버리고 나한테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내가 25%면 더 높잖아요. 그러면 더 높은 세율에 있다라고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낮은 세율로 끌어내려야 되겠죠. 근데 그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때도 세부담 최소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계세율 얘기는 적용되는 세율의 가장 높은 세율의 표현을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자,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원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시오. 자, 우리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는 방법은 사원등록에서도 등록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원천징수 쪽에 어디에서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제자가 사원등록과 관련된 문제를 낸다. 그럼 이쪽에서 할 일을 줄 것이고, 그리고 연말정산과 관련돼서 사원등록까지 사원등록의 부양가족 명세 관련된 문제를 같이 낸다. 그렇게 되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입력하라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쪽에서 하든 모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신경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답안이 공지가 될 때는요. 사원등록에서 하라고 했을 때는 사원등록에는 부양가족으로 화면 캡처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부양가족 탭에서 하라는 문제로 출제가 되면 그쪽의 화면으로 답안 공지가 돼요. 어느 쪽에서 하든 상관은 없지만. 본인 포함 부양가족 전원을 반영하되 자, 요 얘기는 무슨 의미가 되시냐면 우리가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과정 중에 지금 공제가 가능한 인적 공제가 가능한 사람도 있고 인적 공제가 가능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죠. 그렇죠. 물적 공제는 뒤에 보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인적 공제가 가능한 사람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왜 본인이라고 썼을까요?
이 글씨가 본인이어서 무의식중에 본인이라고 썼네요. 우리 기본공제라고 하는 자리가 있었죠, 여러분. 그럼 누군가는 기본공제가 된다. 그럼 우리가 1번에서 7번에 있는 코드를 썼을 거예요. 그쵸, 공제가 가능하면. 근데 공제가 불가능하다. 우리 기본공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소득의 요건이라든지 연령의 요건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우리는 0번에 있는 부를 선택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전원을 반영하되라는 건 그 부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것도 채점에서 일관성 있게 나오지 않고요. 어떤 출제자는 부까지 등록한 거로 답안 공지를 하고 어떤 출제자는 등록하지 않은 거로 답안 공지를 해요. 근데 그 부분에 이제 소위 말해서 논란이 된다. 그럼 이의제 기자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항상 답안 공지가 될 때 뭐가 따라 나오냐면 부인 사람 등록했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등록을 원래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예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면 단서를 주는 게 낫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등록하지 말아라. 이렇게 줘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안 주니까 뒷상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를 받는 사람인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내용을 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등록한 거 맞아요? 맞지 않아요? 라는 게 계속 논란이 됐던 거죠. 근데 지금 보면 본인 포함 부양가족 전원을 반영하라고 했으니까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은 부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공제 항목에 부로 입력하며 라고 써줬죠. 이렇게 써주면 이의제가 들어갈 일도 없겠죠. 그래서 입력하며 아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다. 적색이 떠도 그대로 넘어가세요 라는 얘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원 등록 문제니까 여러분 근로소득관리의 사원 등록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셔서 해당되는 사원 등록되어 있는지 보시고 그 요건에 맞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사원 등록은 황진희 사원입니다. 그럼 황진희 씨 들어와져 있죠,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780128 24 36807 동일합니다. 자, 그럼 황진희 씨 맞네요. 그러면 여기 나와져 있는 모친부터 동거인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부양가족 명세 탭에 갑니다. 자, 본인은 현재 주민등록번호가 2번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자라는 거죠. 자, 항상 본인부터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본인 여자입니다. 그리고 세대주라는 글씨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공제 인원 세대주 구분란에 가셔서 우리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확인. 자, 세대주로 되어 있으니까 수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황진희 씨는 2436으로 시작했으니까 부녀자. 자, 부녀자이면 우리 무슨 부분 기억하셔라. 우리 기억하시라고 했었던 거 있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세대주 옆에 주어져 있는 총급여가 어떤 요건 때문에 주어져 있는지가 이제 파악이 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은 무슨 부분? 종합소득금액으로 얘기할 때는 저 종합소득까지만 쓸게요, 여러분. 종합소득금액으로 얘기할 때는 기준금액 얼마? 3천만 원이었죠.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이거나 또는 총 급여액은 제가 앞에까지는 그러니까 뒤에까지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앞에 숫자 2자리만 기억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과세되는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과세되는 총 급여액 얼마 4,100만 원이라는 것까지는 기억을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100만 원. 근데 총급여 4천만 원이 여러분 그러면 4,100만 원 이하 요건의 충족이죠. 아, 그러면 일단 부녀자 공제라는 걸 놓고 봤을 때 본인이 여자이니 일단 부녀자는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 요건에 우리 총 급여액 4,100만 원 이하 요건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되는 거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요게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엔 1번 또는 2번 요건에 해당이 되면 이렇게 가죠. 그럼 1번 요건은 무슨 부분? 우리 남편이 있는 사람, 배우자가 있는 자, 제가 그래서 기혼 이렇게 표현해 드렸어요. 자, 모친, 자녀, 동생, 동거인. 자, 여러분 어디를 보아도 남편은 없네요. 그러면 기혼자는 아니죠. 그러면 기혼자가 아니면 우리는 미혼의 관점으로도 공제받을 수 있었죠. 자, 그래서 무슨 부분? 아, 남편이 없는 사람이면 우리 요건을 어떻게 따져보셔라? 일단 세대주이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현재 누구는
황진희 씨는 세대주 맞아요, 여러분. 여기 세대주 글씨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세대주이고,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저는 기본공제라는 것만 쓸게요. 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부양가족. 자, 지금 현재 모친도 내가 부양하고 있고, 자녀도 부양하고 있고, 동생도 부양하고 있고, 그중에 동거인 김소망 씨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부양가족이 일단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이들 중에 부양가족이 한 명도 없는 걸로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쵸? 아, 그러면 부양가족이 있구나. 그러면 당신은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일단 요건 충족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없어요. 이 사람 지금 미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다? 자녀가 눈에 띄네요. 자, 홍순아 씨. 자, 그리고 지금 03년도에 출생을 했습니다. 다만 금년도 3월 학업을 위해서 타지로 이전해져 있다. 뭐가? 주소가. 그럼 여러분 우리 직계 비속은 학업이나 취업 문제 때문에 딴 데서 사는 거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문제될 거 없습니다. 아, 그래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금년도 연말정산 시점은 몇 년도이다? 2021년도입니다. 그럼 2021년도에서 우리 몇 년도를 2003년도를 빼면 여러분 눈으로 봐도요. 20세 이하 요건의 충족이에요? 불충족이에요? 충족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쵸?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몇 살인가요? 18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거네요. 제가 이거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 자, 지금 현재 미혼이다.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도 미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돌싱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들 다 미혼인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편부나 편모라는 관점이 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더라. 20세 이하 자녀를. 자, 그럼 20세 이하 자녀 맞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공제를 또 받을 수 있다?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럼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추가 공제가 두 개가 같이 만난다라면 우리는 중복 공제는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받아라? 한부모 공제만 받아라. 그러니까 지금 항상 여자라고 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게 되면 항상 뭘 검토하셔야 돼요? 부녀자 공제가 되느냐? 한부모 공제가 혹시 중복되느냐? 라는 걸 꼭 검토하실 것 됐을까요? 그러면 지금 본인은 한부모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죠. 왜냐면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밖에 공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유리한 쪽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한부모 공제를 적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황진희 씨는 한부모 추가 공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들어가 보죠. 자, 그럼 황진희 씨 가셔서 한부모 쪽에 열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로우대나 장애인 쪽 얘기는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옵니다. 자, 그 다음 모친부터 보겠습니다. 모친 4인당 37년생이고요.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 120만 원이 있다. 자, 그리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이다. 자, 그러면 지금 모친 같은 경우는 장애인은 맞네요. 장애인은 연령에 대해서는 무엇하지 않겠다, 규제하지 않겠다. 그러나 소득 금액은 규제하죠. 이런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금액이 얼마이다. 우리 100만 원이 넘어가네요. 그러면 모친 사임당 씨는 소득 금액으로 인하여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가 말하는 건 우리 인적 공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친 사임당 씨는 X가 됩니다. 근데 공제 못 받는 사람은 부로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모친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연말정산 관계에 가셔서 본인의 모친이니까요. 소득자의 직계존속 1번 선택하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우리 이름은 홍순아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순아 씨. 자, 그리고 내국인이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1번. 자, 번호는 37031024128111이라고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84세 여러분. 그럼 70세가 넘어갔던 분이시네요. 그런데 소득 때문에 공제 대상에 못 들어오죠? 그러면 0번 부로 넣어주셔라. 자, 그리고 기본 공제가 안 되면 추가 공제 쪽에 있는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쪽 아예 안 돼요, 여러분. 당연히 자녀 세액 공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경로 우대 공제도 안 되고 장애인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자녀 홍수나.
자, 우리 03년 출생이고요. 2021년 3월 학업을 위하여 주소를 타지로 이전하였다. 가족관계 증명원에 의해서 우리 직계 비속이 있고 그리고 학업을 위해서 타지에 살고 있다라고 한 거니까 문제될 거 없죠, 여러분. 그리고 03년생이면 누가 봐도 20세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공제 대상에 동그라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기본공제도 되지만 20세 이하, 우리 수업에서 7세 이상이고 20세 이하이면 누구도 가능하다. 자녀 세액공제도 가능하죠, 여러분. 그래서 자녀 세액공제 기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직계비속은 몇 번? 4번을 씁니다. 여러분 5번에 쓰는 직계비속은 쓰는 방법 알려드렸죠. 네, 손자녀이거나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인데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그랬을 때 쓴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는 홍수나, 여러분 저 잘못 넣었네요. 네, 모친 이름 바꿔드릴게요. 모친을 또 홍순아로 넣었어요. 03-1130-403524라고 넣어주시고요. 18살입니다. 그리고 공제 가능하니까 20세 이하 주시면 되시고 자녀세액 공제 그대로 동그라미 상태 유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모친의 이름 사임당 씨 이름을 잘못 넣어서요. 바꿀게요. 왜 저러나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겠는데요. 자, 그 다음 동생 들어갈게요, 여러분. 황매아 씨. 자, 동생, 형제자매 들어올 수 있죠, 여러분? 자, 83년생입니다. 83년생이면 일단 연령에 문제가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고요. 자, 21년도 증여받은 재산가에 5천만 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장애인이면 연령에 대해서 규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연령에 대한 부분은 규제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무슨 부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은 무엇해야 된다?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 그랬더니 무슨 부분? 증여받은 금액 얼마가 있다? 5천만 원이 있대요. 아, 그럼 못 들어오겠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소득 금액 합계액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이 소득 금액 합계액은 무슨 소득, 무슨 소득, 무슨 소득의 합계죠? 우리 6개의 소득을 더해서 신고합니다. 종합 과세되는 소득 금액의 합계. 그죠?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 저 일부러 과세자 붙여드린 거고요. 종합소득 금액 더하기.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었더니 우리 퇴직금을 주었다. 퇴직소득 금액 더하기 양도소득 금액이었죠. 여러분, 우리 증여세가 발생되는 증여소득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 5천만 원만 보시고 아 그러면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 너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증여받은 재산가액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양도가 아니잖아요. 무슨 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조건에 들어오는 소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제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금액만 잡고 보세요. 반드시 소득금액 합계액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실 것. 그래서 여기에 합계를 내는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동생 황매화 씨는 공제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령 요건은 일단 불충족인 건 맞아요. 그런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21세부터 59세 사이에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연말 관계에 가셔서 동생 황매아 씨를 등록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제 피로가 쌓였나 봐요. 오늘 금요일인데 발음이 아주 계속 꼬이네요. 자, 형제자매 6번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름은 황매화 씨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국인이고요. 주민등록번호 1번 선택합니다. 자, 830427-1412-312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38이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라고 나온 거죠. 근데 장애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 코드를 보실 때 21세부터 59세 사이에 있는 장애인은 몇 번을 쓰자? 5번을 쓰자. 그럼 5번 장애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실 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 코드 선택을 잘 해달라. 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라고 했으니까 몇 번? 1번.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기본공제 자리를
장애인으로 선택을 하시면 요 자리 장애인이 무조건 1번으로 나와요. 만약에 모친이 공대 대상이 아니었지만 모친과 같은 장애인은 몇 번이어야 돼요? 3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도 국세청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틀리지 말아달라. 그럼 1번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넘어옵니다. 자, 그 다음 동거인 김소망 씨. 자, 동거인인데 왜 동거인으로 들어져 있는지 볼게요, 여러분. 자,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 자, 지금 20년도 출생한 사람이고요. 2020년 12월 20일부터 양육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가정위탁이라고 해서 위탁아동이 나올 수 있다고 했었죠, 여러분. 그러면 위탁아동은 원래 아동복지법에서 몇 세까지만 가정에 맡겨진다? 18세 미만까지만 맡겨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민번호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네, 나이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무슨 부분? 그러면 우리 12월 31일 현재 내가 몇 월 이상을 양육했어야 된다? 6개월 이상을 양육했어야 되죠. 그래서 6개월 이상 양육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부터 양육했대요? 2020년 12월 20일. 그러면 지금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관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6개월 이상 양육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두 가지 요건 모두 다 충족입니다. 그러면 동거인으로 들어와져 있는 김송망은 공제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소망은 사실상 피가 섞인 사람은 아니죠, 여러분. 네, 그런 식의 표현을 한다면 자, 연말 관계에 가셔서 위탁 아동은 몇 번이요? 8번이에요, 여러분. 8번. 자, 그러면 8번 선택해 주시고 이름은 김소망이라고 넣어줍니다. 내국인이고요. 주민등록번호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20-0405-3035-24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 살이었네요. 20세 이하 요건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본인부터 나와져 있는 요건에 변경이 필요한지를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내용만 봐도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6번의 기초생활 대상자는요. 여기 앞부분에 연말관계가 누구였을 때요? 수급자였을 때요. 7번 수급자였을 땐 6번 키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탁아동은 20세 이하로 그냥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자녀 장려금 대상이라는 건 근로장려세제 제도 때문에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하실 때는 선택 부분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번호 넣어주시면 되시고 저희는 20세 이하 요건으로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김소망이라는 아이는 위탁아동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 살이기 때문에 어차피 7세 미만 아이죠. 그러니까 자녀세액 공제를 안 받았어요. 만약에 이 위탁아동이 지금 9살이었다라면 자녀세액 공제 되나요? 됩니다, 여러분. 네, 자녀세액 공제는 되고 출산 입양 공제만 안 되는 거죠. 네, 자녀세액 공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지금은 그냥 넘어가는 게 맞지만 요건을 보셔야 되세요. 요건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 그러면 저희 입력이 빠진 게 있을까요? 본인은 한부모, 그리고 모친은 안 되고요. 그리고 홍수나 자녀 공제가 되면서 자녀세액 공제까지 가시고 형제 자매는 현재 연령 조건에서는 문제가 됐지만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연령은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어서 무슨 부분 우리 기본공제가 되면서 장애인 추가 공제도 되는 거죠. 그리고 위탁 아동이 있었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러니까 지금 보면 되게 단촐한 것 같았지만 봐야 될 게 좀 많았던 상황이에요, 여러분. 네, 봐야 될 게. 그리고 이제 집중심화 연습으로 사원 등록 문제를 처음 풀어보시는 거라서 설명이 조금 더 길었던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으면 무엇 하시면 된다? 창 닫고 나가시면 대체적으로 5점 내지 6점 받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네, 5점 내지 6점. 그리고 최근 금년도 기출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저 같은 경우 지금 거의 뭐 마지막 시험 한 번 남겨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금년도 5회가 진행되는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뭐 원래 안 냈던 건 아니지만 사원 등록증 문제를 단독으로 내는 출제자가 있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우리 사원 등록 수정 문제를 같이 내는 부분에 빈도가 좀 높아진 경향이 보여요. 작년부터 그 부분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보이긴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유난히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사원 등록만 단독으로 내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겠죠. 제가 이론 수업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전산세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사원이 입사했을 때 부양가족을 검토해서 등록하는 경우는 입사 시점에는 거의 힘들어요, 여러분. 대부분 연말정산 시점에 추가 등록을 하거나 등록된 정보를 수정하거나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랑 같이 내는 게 업무적인 부분으로는 더 맞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그거 수정하면서 그 요건에 맞는 거에 맞춰서 물적공제에 대한 걸 공제받을 수 있는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검토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더 형평성이 맞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추세가 조금 더 많아졌다. 원래 세무 1급에서만 그 성격을 더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세무 2급도 그 추세가 점점 빈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는 습관이 조금 길러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기출문제 부분에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원 등록 문제를 내면 연말정산 자료 입력 문제를 낼 때 사원 등록 수정 문제를 잘 안 내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고 배점은 15점이래요. 근데 1번 문제가 사원 등록 문제예요. 근데 2번 문제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문제예요. 근데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문제에 사원 등록 수정 문제가 또 나와져 있더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사원 등록을 두 번 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연말정산 쪽에 취중을 더 주기 위해서 낸 문제였지만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들도 나오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원 등록은 어찌됐든 잘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출제자들 성향에 따라서 그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는 해요. 어느 해는 사원 등록 문제가 거의 안 보이더라. 뭐 급여자료 입력 문제를 6번 중에 4번 내는 것처럼 보여지더라. 이런 해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문제들의 패턴 중에 같이 내는 문제 패턴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달라진 성향이기도 해요. 자, 회사 바꾸고 두 번째 문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2400번 회사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00번 회사 들어가시고 그리고 사원 등록 문제인 거니까요. 저희는 그대로 무엇을 해주시면 될까요? 사원 등록 그대로 수정하는 거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여러분? 메뉴 열어놓고 바로 시작할게요. 자, 다음은 사무직 직원 김한세 씨. 사원 코드는 몇 번이고요? 103번. 자, 부양가족 내용이다. 사원 등록을 추가 입력하고 제시한 주민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다. 단, 본인 포함 부양가족 전원을 반영하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공제 항목에 부로 입력해 주셔라. 그러니까 등록해야 되는 사람들은 다 등록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럼 지금 저희는 김한세 씨를 선택을 합니다. 자, 김한세 씨 103번에 있는 부분. 자, 본인 김한세. 자, 74년생이고요. 주민번호는 1번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남자이다, 여자이다, 남자. 자, 그러면 남자였을 때는 우리 부양가족 명세 쪽에 갔을 때 우리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부녀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편부이면 한부모 공제 고려해야 되고요. 본인의 나이가 경로 5대 나이인지 본인이 장애를 갖고 있는지. 그런데 지금 소득 현황과 비고란을 봤더니 세대주입니다라는 얘기는 있고요. 그리고 한부모라는 부분은 배우자가 없어야 얘기가 되는데 배우자 이은영 씨가 있습니다. 그럼 한부모도 관계가 없네요. 그리고 본인의 나이는 현재 47세입니다. 그러면 경로 5대 관계 없고요. 장애인 얘기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본인 건 수정할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내려와서 배우자 이은영부터 보겠습니다. 자, 76년생이고요. 근로소득 400만 원과 퇴직소득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자, 주식회사 세안에서 2월 말에 퇴사를 하고요. 급여와 퇴직금, 그리고 퇴직금은 일시수령했대요. 왜냐면 여러분, 퇴직금이 발생이 됐는데 일시수령하지 않고 이연했다라면 금년되는 퇴직소득이 발생되지 않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일시수령했다라고 했으니까 퇴직금이 수중에 들어왔구나. 그럼 퇴직소득이 발생이 됐네요. 그런데 우리 퇴직소득은 비과세가 되는 소득이 대체적으로 생존자하고는 큰 관계가 없더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퇴직소득은 그대로 퇴직소득 무엇이 된다? 금액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퇴직소득 금액이 현재 2천만 원이면 우리 종합소득 금액 합계액 얼마? 우리 종합소득 금액 합계액 100만 원이 초과자가 되죠. 근로소득 400만 원이 그대로 과세급여였다.
라고 하면 사실상 400만 원 곱하기 70% 하시면 280이죠. 그러면 400에서 280 빼면 120이에요. 120에 2천만 원 더해보시면 우리 실제로 100만 원 넘어가죠. 만약에 퇴직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상황이 다르긴 하죠. 근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이은영 씨는 소득금액 부분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우자 이은영은 무엇이 된다? X가 된다. 그래서 X입니다. 부라는 얘기 여러분 제가 X로 표시하는 건 부. 자, 근데 부도 등록하기로 했으니까 입력하겠습니다. 그럼 배우자는 몇 번이에요? 3번. 자, 그리고 이름은 이은영이라고 넣어줍니다. 자,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76-0905-2012-316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5세이고요. 공지 못 받으니까 0번 부로 선택해 주시고 마무리. 자, 그 다음 부친 가겠습니다. 김무식 씨. 자, 48년생이고요. 소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2021년도 몇 월에 1월 10일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망은 사망일 전일로 판정해 주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 1월 9일까지는 생존이죠. 우리 과세 기간은 언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하루라도 생존한 날이 있으면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8년생은 누가 봐도 60세 이상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쵸? 자, 그러면 등록을 해보시죠. 자, 우리 직계 직계 존속입니다. 소득자에. 그럼 1번이죠. 이 성명은 뭐라고 넣으시고요? 김무식 씨라고 넣어주시고요. 자,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선택하시고 48-1109-1023-272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73세예요. 그러면 60세 이상자네요. 그리고 경로 5대 공제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번호를 먼저 넣으면 좋은 점이 뭘까요? 연령에 의해서 나와지는 조건이 자동 처리가 된다는 거죠. 내가 필요해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모친 가겠습니다. 박정금 씨, 60년생이고요. 양도소득 금액 얼마? 600만 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간 거네요, 여러분. 그죠? 종합소득 금액. 아니, 종합소득이 아니라 우리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모치는 동그라미가 아니라 부로 입력을 해야 되는 X가 됩니다. 그러면 입력하러 가시죠. 자, 모친이니까 소득자의 직계 존속 1번입니다. 이름은 박정금 씨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선택해 주시고 60-0805-2123-784라고 넣어줍니다. 자, 61세니까 연령에 문제가 없지만 소득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 딸이 있네요. 딸과 아들. 그러면 직계 비속인 거죠. 자, 98년생이고요. 98년생이면 여러분 2021년도에서 98을 빼시면 사실상 나이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다. 그러면 연령에 대해서는 규제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장애인에 해당이 되면 21세부터 59세에 있는 사람도 들어와라. 그리고 어디를 보아도 소득이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대학생, 학생입니다. 소득이 없습니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쵸? 이렇게 학생이라는 표현이 되고요. 소득 얘기가 별도로 없으면 소득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딸은 공제 대상에 들어옵니다. 자, 아들도 바로 볼게요. 14년 출생입니다. 2021년도에서 2014년을 빼시면 누가 봐도 20세 이하 조건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조건 준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럼 소득이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자녀 둘은 모두 다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입력을 하시죠. 직계비속 4번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성명란에 가셔서 김은정을 입력합니다. 자, 내국인이고 주민번호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98년 0128-2012-675라고 넣어줍니다. 23살인 거 분명히 맞죠, 여러분? 제가 20세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장애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5번 키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나는 1번 코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다시 4번 직계비속 선택하고요. 아들 김두현을 등록합니다.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14-0707-30-10231이라는 번호를 넣어줍니다. 자, 7살입니다. 그래서 기본공제는 20세 이하 조건 충족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7세 이상,
7살 이상 20세 이하 조건에 해당이 되면 자녀세액공제 기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세액공제 동그라미가 들어올 겁니다. 됐을까요? 자, 한 가지 이렇게 하고 끝내도 될까요? 이 문제가 여러분 1번 문제보다 더 단출했네? 그리고 휙 나갔어요. 근데 답안 공제 같더니 이상한 일이 생겼다. 자, 무슨 부분이시냐면 여러분 여기에 함정 하나가 있어요. 딸이 있죠, 딸. 자, 딸 김은정 씨는 현재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 무슨 부분 소득도 지금 현재 없는 학생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무엇이 가능하다? 기본공제가 가능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제를 받는 자녀세액공제가 이 두 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 자리는 기본의 의미이고 금년도에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우린 자녀세액공제 이게 추가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세액공제를 얘기할 때 우리 기본으로 받는 요 부분에는 원래 요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아이는 우리 몇 살? 7세 이상부터 20세 이하에 있는 아이가 들어와야 된다. 여기는 맞아요, 여러분. 이 글씨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었잖아요. 무슨 부분이요?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직계 비속이 지금 현재 소득이 없고 장애인에 해당되는 것 때문에 기본공제가 가능하면 자, 이 부분은 누구도 자녀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21세부터 59세에 있는 자녀도 자녀세액공제 체크해달라고 했죠. 근데 컴퓨터는 이 자리가 자동으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자동으로 나온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요거는 컴퓨터에 개발자가 뭘 넣어놨을까요? 7세부터 20세 나이에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지금 현재 여기 기본공제 부분에 어디부터 지금 이 자녀세액공제는 여기부터 스타트해요. 직계 비속이야? 그럼 직계 비속은 일단 자녀세액공제로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무슨 부분? 나이가 몇 살이어야 된다? 이 자리의 나이가 7세부터 20세 이하 자리의 요건에 해당이 되면 그리고 소득이 있으면 기본공제가 부과되잖아요, 여러분. 부이면 여기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0번 부가 아니면 20세 이하라고 넣어놓으면 지금 무슨 부분? 이 자리가 자동으로 동그라미가 되게끔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21세부터 59세 사이에 있는 자녀가 기본공제가 되는 건 여기서 자동 체크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김은정 씨는 다 지울게요. 자, 지금 나와져 있는 김은정 씨 직계 비속은 분명히 기본공제가 됩니다. 다만 20세 이하라는 걸 선택을 안 했던 건 이 사람은 23살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20세 이하가 아니죠. 23살인데 왜 공제가 돼요? 장애인 때문에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의 키로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자동 체크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셔서 무엇 하셔야 된다? 동그라미 직접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2번 같은 경우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무슨 부분? 배우자 퇴직소득 2천만 원 있다? 그대로 퇴직소득 금액이 되기 때문에 우리 종합소득, 우리 퇴직소득 금액 합계액 얼마가 된다? 100만 원이 넘어가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당신은 부과됩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망한 사람도 그해까지는 공제가 될 수 있다. 언제 사망하지 않는 한? 1월 1일에 사망하지 않는 한. 됐을까요, 여러분? 자, 요게 특징이고, 그리고 딸 김은정 씨, 무슨 부분? 장애라는 것 때문에 기본공제가 됐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에 동그라미를 직접 해줘야 된다는 거.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채점을 한다라고 하면.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 대부분 체크 안 하고 가시더라고요.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녀 자리 가셔서 여로 바꿔줍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자, 이제 빠진 거 있을까요? 이번 문제에서 빠진 거 없죠, 여러분? 네, 다 되셨으면 무엇 하시면 되신다? 우리 메뉴 종료하시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네, 2,500번 만세라는 회사네요. 회사를 변경을 좀 해주십시오. 자, 다들 들어오셨을까요? 그럼 또 볼게요. 자, 사원 등록은 무조건 열어놓고 들어가 볼게요. 2021년 5월 1일에 입사한 심인경.
자,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나와져 있고요. 세대원이고 총급여는 4,500만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총급여 4,500만 원인 심인경의 부양가족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 심인경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원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시오. 단, 본인 포함 부양가족 전원을 반영하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공제 항목에 부로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의 주민번호는 모두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대요. 자, 지금 현재 본인 거부터 정리할게요, 여러분. 자, 심인경 본인은 현재 등록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 네, 등록되어 있고요. 자, 요 상태에서 부양가족 명세에 갑니다. 자, 심인경은 세대주인가요? 세대원인가요? 분명히 세대원이었어요. 그러면 이 자리가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으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경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심인경은 주민등록번호 몇 번으로 가운데 시작해요? 2번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자라는 관점이네요. 자, 그러면 부녀자 공제가 되느냐라는 거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부녀자가 나올 때 또 누구도 고민해 보셔라. 혹시 한부모도 같이 이것도 고민해 보셔라. 그런데 배우자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배우자가 현재 있기 때문에 지금 무슨 부분? 우리 자녀, 조상아, 조상혁에 대한 부분을 혼자 키우는 게 아니죠. 그럼 한부모 공제는 안 되겠네요. 41세 경로 5대 안 됩니다. 그리고 시민경에 대해서 요건에 대한 부분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럼 장애인 추가 공제도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러면 부녀자만 검토하시면 되네요. 자, 부녀자 우리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종합소득 금액 얼마?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총 급여액 얼마? 4,100까지만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뒤에까지 기억 못 하셔도. 근데 지금 총 급여가 얼마라고 되어 있다? 4,500입니다. 그러면 총 급여는 4,1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충족 못했네요. 그러면 심인경 씨는 무슨 공제 받을 수 없다? 당신은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자락에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소득금액 요건이 반드시 무엇했는지 충족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게 충족이 되면 남편이 있는지 소위 말해서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가 된다. 요건 충족했으면. 근데 배우자가 없다라면 내가 부양해야 되는 기본공제 대상자 그리고 세대주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녀자 공제 못 받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내려가시면 되겠네요. 본인 건 수정할 건 없어요. 자, 배우자 조태호 씨. 자, 근로소득자이고요. 총급여 얼마이다? 2,400. 자, 여러분, 총급여,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부양가족에 들어올 수 있는 총급여 수준금액은 얼마까지죠? 500만 원까지죠.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이라면 배우자 공제 받는데 문제 없거든요. 근데 500만 원 이하 조건 충족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2,400이죠? 그럼 배우자 공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되죠. 그럼 연말 관계 자리 가셔서 배우자 3번 선택하시고요. 이름은 조태오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 자,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 선택합니다. 7808261476-711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3세이고 기본공제 배우자가 아니라 부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시부와 시모가 있네요. 본인의 입장에서 우리 무슨 부분 우리 시부모란 표현이겠죠. 그럼 여러분 본인의 입장에서는 소득자 직계존속이에요. 배우자 직계존속이에요. 배우자 직계존속이 됩니다. 자, 조진수 씨 21년 4월 25일 장애가 치유가 됐답니다. 우리 장애도요. 치유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치료를 위한 중증 환자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장애가 치유가 됐다. 그리고 소득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4월 25일에 장애가 치유가 되면 4월 24일까지는 장애인 상태였죠. 그러면 장애가 치유된 전일로 판정해달라. 저 전일로 보면 4월 24일이라는 걸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날까지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면 장애인이 속한 날짜가 하루만 있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겠죠. 그래서 장애인 공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47년생이면 누가 봐도 6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47년생이면 70세도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 시부모로 되어 있는 조진수 씨는 기본공제 대상도 되고 그래서 기본도 되고 그리고 장애인 공제도 되고 그리고 경로 우대 공제도 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게 참 많네요, 여러분.
이해되셨을까요? 뭐 배우자는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러면 일단 배우자의 직계 존속 우리 몇 번이요? 2번을 선택하시고 시아버지를 등록해 볼게요. 조진수 씨. 내국인이고요. 주민등록번호 선택을 합니다. 번호는 470806-1173-915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74세네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원래 60세 이상자 공제는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장애인도 된다는 거죠. 저희는 그럼 어떻게 하자. 21세부터 59세였을 때만 5번 장애인을 쓰고 나머지는 요건이 되면 20세 이하, 60세 이상 이렇게 넣고 끝내자라겠죠. 그럼 우리는 60세 이상 그대로 둡니다. 자, 경로 5대 당연히 되는 거고요. 장애인은 뭐로 가자? 치료를 위하는 중증 환자 몇 번? 3번 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회까지는 장애인 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고요. 의료비도 장애인 의료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의료비보다 여러분 금액의 한도 규정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총급의 3%가 넘어가면 그대로 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해요. 장애인에 대한 키가 열려 있으면.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우리 모친입니다. 네, 시모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주거 형평상 벌거 중이며 소득은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떨어져 사는데 문제되는 거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걸 주거 형평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모도 공제 대상에 동그라미 해줍니다. 자, 연령에 문제가 없고 소득 금액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제가 되죠. 자, 그러면 배우자의 직계 존속 2번 선택하시고 이름은 하지수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550914253524라고 넣어줍니다. 66세, 그러면 60세 이상자 맞죠, 여러분? 네, 그대로 두시고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직계 비속 4번에 해당되는 자녀 2명. 자, 조상아, 우리 모델 전속 계약금이 있었고요.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6개월의 전속 계약금이래요. 자, 일시 소득으로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했고 그 모델 계약금이 5천만 원이래요. 행복하겠네요, 여러분. 자, 우리 이 지금 모델 전속 계약금이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데요. 이거를 일시적인 소득으로 해서 기타 소득 신고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맞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왜냐면 이 모델과 관련된 전속 계약금은 사실상 사업소득으로 보는 게 더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더 많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직업적이지 않았나 봐요. 네, 그래서 기타로 조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타이든 간에 지금 현재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 이 계약금은 실질적으로 내가 경비를 증명하지 못한다라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300만 원이 될까요? 우리가 추정 필요 경비 80%가 된다라고 가정을 세워도 사실상 안 되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우리 실질적으로 무슨 부분?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이 넘어가는 소득이 됩니다. 그러면 조상아라고 하는 자녀는 소득 금액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네, 못 들어오죠. 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러면 자녀는 공제 대상에 인적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03년생 출생이면 사실상 나이 요건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연령은 문제가 없고요. 요 5천만 원에 대한 소득 신고 금액이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런 것도 있으세요.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 부분에 속해지는 제가 왜 전속에 해당되는 이 계약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업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도 훨씬 더 많기는 해요. 우리가 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그 전속 계약금 받으면요. 기타보다 사업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근데 이 전속 모델 계약금들을 받았을 때 우리 꼭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기간 보면 1월부터 6월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기간에 끝났죠. 근데 이게 3년 계약금 5천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월부터 시작을 해서 3년 계산이 된다. 그러면 그게 3년 동안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계약 이행이 안 되면 이 계약금 무엇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토해내야 되고요. 그리고 페널티가 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을 받았을 때 기간의 명기가 되어 있으면 그게 당해 연도로 끝나지는 거면 올해 소득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도 해당이 되고 내년도 해당이 되고 또 후년도 해당이 된다. 그럼 제가 아까 3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3분의 1만큼만 올해 소득이 돼요.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이 그 다음 연도 소득.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급하는 분도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급을 하실 때 원천징수 신고할 때 5천을
전부 다 신고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그 신고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 해 소득으로 나눠 신고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상대편한테도 소득이 잡히는 시기가 무엇이고요? 나눠서 잡혀야 되고요. 주는 사람도 원천징수 신고를 지금 현재 해당되는 연도의 소득으로 신고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을 해주실 것. 뭐 이 지금 현재 조상아 같은 경우는 금년도 6개월치 소득으로 5천 원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분하거나 할 필요는 없었네요. 자, 그러면 자녀 선택을 해주시고요. 비속. 자, 그리고 이름은 조상아라고 넣어줍니다. 자,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03-1130-4035-24라고 넣어줍니다. 18살입니다. 그런데 소득금액의 요건 불충족으로 우리는 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세액공제 자리도 해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자녀. 소득이 없고요. 05년도에 출생한 조상여. 여러분 누가 봐도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죠. 여러분 20세 이하 자녀이고 소득 요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입력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직계비속 선택하시고요. 조상혁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선택합니다. 자, 05-0228-3078-514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6살이고요. 우리 20세 이하 그리고 자녀세액공제 동그라미 상태로 두시면 됩니다. 자, 더 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죠, 여러분? 네, 이렇게 정리. 그래서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은 소득금액 때문에 못 들어왔다는 게 특징.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자, 그러면 얘기는 모두 마무리가 됐네요. 자, 정리되셨으면 메뉴는 종료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회사 코드는 2600번입니다. 회사는 온누리라는 회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원 등록 문제니까 여러분 우리 곧바로 사원 등록 열어놓고 시작할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내국인이며 거주자인 생산직 사원 정별인 73년생이고 세대주이며 입사일자는 2021년도 6월 1일 그리고 국내 근무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원 등록을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사원 등록하고 그리고 사원의 번호는 우리 몇 번이요? 103번 그리고 주소는 내가 안 주었으니 주소는 생략하래요. 그래서 우리 거주자인 내국인 생산직 사원 정별인에 대해서 우리 무엇 해달라? 등록해달라. 여러분 지금 3번까지 풀었었던 문제는 기본 정보를 등록을 해놓고 부양가족만 수정하는 문제였었죠. 지금은 사원 등록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네요. 자, 정별인의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을 한 후 세부담 최소화가 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해달라. 다음 본인 포함 부양가족 전원을 반영하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공제 항목을 부로 입력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명시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본인 정별인은 직전 연도 총 급여액 2,900만 원, 당해 연도 총 급여액은 3,500만 원이며 사회보험 보수 월액은 250만 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4번 자리에 와서 코드 번호 몇 번이요? 103번. 자, 그리고 지금 종업원의 이름은 무엇이다? 정별인입니다. 정별인 넣어주시고요. 주민등록번호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번호는 730128243680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사 연월일은 며칠이다? 2021년 6월 1일입니다. 자, 내국인 맞고요. 대한민국 국적 그대로 두시면 되시고 주민등록번호로 움직입니다. 거주자 맞죠, 여러분? 거주자인 생산직 사원이라고 했습니다. 거주자 맞고요. 자, 국외근로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2021년도 6월 1일에 입사했고요. 국내 근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국외근로 제공은 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8번과 9번 관계 없으시고요. 자, 10번. 자, 10번에 이 종업원은 생산직이다 아니다? 생산직이다. 그래서 생산직이며 라고 있습니다. 그럼 생산직 직원이 우리 급여를 줄 때 연장근로 비과세가 되려면 무슨 부분? 생산직 요건이 오케이가 되면 그 다음 단계 무엇이다? 직전연도 총급여를 확인해라. 그래서 직전연도 총급여의 수준이 얼마이어야 된다? 3천만 원 이하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3천만 원 이하. 근데 지금 보면 직전연도 총급여 2,900만 원입니다. 그럼 문제 될 거 있어요? 없죠, 여러분? 아, 그러면
지금 생산직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연장근로 등 비과세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그 여지가 생겼으니 우리 몇 번 자리, 10번 자리에 가셔서 생산직 등 여부를 1번 여로 바꿔줍니다. 전년도 우리 총 급여액 3천만 원 이하이니까 무엇으로? 여로 갑니다. 그리고 현재 정별인 씨는 광산근로자란 얘기한 적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1번 선택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총 급여는 얼마라고요? 2,900만 원이라고 했으니 2,9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10번 자리 입력하는 거 조심하시고, 자, 주소는 생략하자라고 했으니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정별인 씨 무슨 부분? 사회보험 보수월액은 얼마이다? 250만 원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12번 자리부터 국민연금 보수 월액 자리에 250만 원을 순차적으로 입력합니다. 자, 건강보험 보수도 250만 원 입력. 자,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할 거고요. 장기요양 여로 갑니다. 고용보험 여로 가시면 되시고 보수 월액 25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재 적용하는 거 그대로 두시면 되시고요. 퇴직 연월일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정별인 사원에 대한 기본사항 등록은 끝났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그 다음 이제 부양가족 명세에 가서 순차적으로 넣어야 되겠죠, 여러분? 자, 부양가족 명세에 갑니다. 자, 가셔서 정별인 사원은 현재 세대주이다, 세대원이다, 세대주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세대주로 두시면 되죠. 그래서 세대주라고 주시고, 자, 그리고 정별인 사원은 현재 경로우대 나이에 못 들어가죠. 48세. 자, 그리고 정별인 장애인이라는 얘기 없었습니다. 그럼 장애인도 안 들어가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녀자와 한부모를 볼게요. 자, 부녀자와 한부모를 놓고 보는데 한부모는 남편이 일단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배우자 최소한 씨가 있네요. 아, 그럼 한부모 공제는 관계가 없겠구나. 그럼 이제 부녀자는 뭐 가지고 판별해요? 주민등록번호. 자, 주민등록번호 봤더니 여자이다, 남자이다? 여자입니다. 그럼 일단 부녀자 공제 받을 수 있는 여지는 1단계는 생겼죠. 자, 그 다음에 뭐 보시라고 했나요? 당해연도 총 급여액이 얼마이어야 된다? 4,100만 원 이하. 4,147만 어떻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4,100까지만 기억하시라고요. 아, 그러면 총 급여 4,100만 원 이하 조건 충족이네요. 아, 그럼 일단 소득은 요건이 충족됐어요. 그 다음에 뭐 보신다? 남편이 있느냐? 없느냐? 남편이 있으면 그대로 공제가 되고 남편이 없으면 세대주이며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봤더니 본인 정별인은 최소한이라고 하는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부녀자 공제가 된다, 안 된다? 되죠. 그래서 여기 부녀자 자리 가셔서 1번 여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본인 거는 이제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배우자 최소한 씨는 사업소득자이고요. 월 평균 소득 금액이라고 줬어요, 여러분. 소득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사업소득 금액이 월 평균 300만 원을 벌고 있다. 그럼 1년 동안 사업소득 금액 얼마를 벌 수 있다? 3,600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업소득 금액 우리 100만 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자, 그래서 무슨 부분? 아, 인적공제 안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배우자는 뭐가 된다? X가 된다. 자, 근데 우리 공제 못 받는 사람도 부로 등록해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등록해 주시면 되죠. 연말관계 가셔서 우리 뭐라고 넣자? 배우자 3번 선택하시고 이름은 최소한이라고 넣어줍니다. 자,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선택하시고요. 620717100202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배우자 공제 안 되니까 부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들입니다. 최한성 고등학생이고요. 일본 유학 중이며 현재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생을 했대요. 여러분 제가 이게 의붓잔이라는 표현 써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결혼하기 전에 출생한 아이 문제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공제 대상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03년생이어서 고등학생이다. 우리 공제 못 받는 거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혼인 전에 출생한 아이는 당연히 공제 대상에 들어오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들 최한성은 공제 대상에 들어온다라고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력하러 가시죠. 자, 기본 공제도 될 거고요. 지금 현재 몇 세가 넘어가니 7세가 넘어가니 우린 자녀세 공제도 되겠네요. 직계비속은 4번입니다.
그리고 성명란에 가셔서 최한성을 넣어줍니다. 자, 내국인이고 주민번호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030506-300-2096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8살이고요. 자, 20세 이하 그대로 두시면 되시고 우리 자녀 동그라미 상태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딸을 볼게요. 최한미. 자, 2021년도 1월 20일에 무엇하였다? 입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금년도에 무엇을 하게 되면 입양을 하거나 또는 금년도에 무엇을 하게 되면 출산을 하게 되면 우리는 무슨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자녀 세액 공제라는 걸 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자녀 세액 공제는 두 가지의 성격이다. 기본적으로 해주는 공제 그리고 추가적인 출산 입양 공제가 있다. 죄송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자녀세액공제 우리 받을 수 있는 부분 꼭 넣어주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돼요. 이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딸 최한미를 봤더니요. 주민등록번호가 21로 시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출생했으면 조금 이따 보겠지만 여기 출산 입양 자리가 주민번호가 21 뭐로 시작하는 번호가 나오면 이 자리가 자동 체크가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19년도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구나. 그래서 금년도 태어난 아이는 우리 나이 자리가 0으로 카운트가 되거든요. 근데 0으로 카운트가 안 될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 출산 입양 자리가 자동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무엇 해주셔야 된다? 체크해 주셔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실 것. 그래서 최한미 딸은 공제 대상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도 되고 그리고 자녀세액 공제에 출산 입양 공제에도 해당이 된다는 게 특징. 그러면 넣어보도록 할게요. 연말관계의 직계비속 4번 선택하시면 되시고 최한미라고 넣어주시고 자 내국인의 주민번호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190330-4520-268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2살이네 여러분. 자, 20세 이하 요건은 맞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런데 출산 입양 공제 지금 분명히 선택이 안 되죠, 여러분.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아들, 큰아이가 한 명 있죠? 그리고 딸 최한미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녀세액공제의 출산 입양은 첫째이다, 둘째이다? 여러분, 둘째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둘째. 그래서 둘째로 체크합니다.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부터는 1인당 70만 원씩 공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선택도 잘못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둘째 2번으로 선택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동생 정별거 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고요. 질병 치료 관계로 국내에 별도 거주하고 있다. 형제자매는 사실상 동거인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질병이라든지 학업 때문에 떨어져 산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인정이 되죠. 네,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고요. 지금 소득 있다는 얘기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장애인은 나이는 21세부터 59세도 된다. 그리고 소득은 업 들어간다라면 되는 거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 충족이면. 그래서 동생은 공제 대상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가 되면서 무슨 공제도 된다? 장애인 공제도 추가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관계에 오셔서 형제자매는 몇 번? 6번입니다. 그리고 동생의 이름은 정별거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내국인의 주민번호 선택합니다. 번호는 지금 현재 74-0830-1234-565라고 넣어주시면 47세네요, 여러분. 네, 47세. 자, 그래서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우리 장애인 5번을 선택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이라고 했으니까 장애인 자리 가셔서 1번 번호 들어온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옵니다. 그 다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요. 정영일, 김영미 씨.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현재 한국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걸 이렇게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영국에 거주하고 있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우리는 무조건 무엇으로 생각하시면 되신다. 아, 이민 같구나. 이 이민자는 붙여줄 수도 있고 붙여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누가 된다? 비거주자가 되는 거거든요. 비거주자. 자, 그러면 비거주자 상태에 해당되지는 우리 누구는 우리 직계 존속은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못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지금 비거주자 상태로 이민 나가서 사시게 되면 무슨 부분? 우리 소위 말해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주거 형평상 별거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에 없어도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미국에 아예 이민 가서 사는 건 주거 형평상 별거로 보지 않아요. 네, 그건 주거 형평상 별거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본 공제가 뭐가 된다? X가 됩니다. 두 사람 모두 다 X. 됐어요. 이게 한동안 조금 이슈가 됐었어요. 왜냐면 시험에서 잘 안 내다가 내버리니까 이게 왜 안 돼요?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거주자의 의미로 보셔야 돼요. 비거주자의 의미로 보셔야 되시는 부분. 그리고 주거 형편상 별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비거주자가 돼서 이 사람은 해외에서 그냥 사는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 대상이 안 된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부인 사람도 다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넣겠습니다. 소득자의 직계존속 몇 번이요? 1번입니다. 자, 그리고 이름은 정영일 씨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 선택해 주시고요. 5112301786 1786 523 넣어주시고요. 공지 안 되니까 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득자의 직계존속 1번 다시 선택해 주시고요. 모친 김영미 씨를 넣어줍니다.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521005 2786 527이었네요. 자, 그리고 공지 안 되니까 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이 문제도 유의사항이 있었죠, 여러분. 처음부터 사원 등록시켰어요. 근데 생산직이었다라는 특징이 있었고 그리고 무슨 부분 급여자료 입력할 때 4대 보험 공제에 자동 반영하고 싶어서 보수 월액을 입력해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양가족 명세에 와서 보니 이 사람 부녀자 공제 여부 문제 있었고 그리고 무슨 부분 혼인 전에 출생한 아이가 있었고 입양한 아이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입양한 아이는 반드시 입양한 해에 무엇을 받아라? 출산, 입양에 해당되는 자녀세 공제를 받아라. 근데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 선택을 정확하게 잘해달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부분 문제가 나온 게 특징. 그리고 또 하나 누가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양한다라고 주장했지만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무슨 부분 주거 형평상 별거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분들은 대부분 비거주자로 다 나가서 사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된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이걸 한꺼번에 다 낸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양하게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두 개를 버리고 나머지는 갖고 가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 형제자매 문제 내는 부분 보면 장애인인 형제자매 문제가 정말 많아요. 시험 문제 풀다 보면. 그런 문제도 자주 나오니까 정확하게 숙지를 잘 해가지고 가세요. 장애인은 연령에 대한 부분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거, 소득 금액만 규제한다는 거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2300번 회사 변경을 하고 5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대흥이라는 회사입니다. 사원 등록 메뉴 곧바로 열어주시면 되시고 다음은 생산직 직원 황민수 씨. 입사일자는 금년도 8월 1일이고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 내국인이며 국내 근무하고 있고 자 그에 대한 자료이다. 황민수 씨를 사원 등록하고요. 자 여러분 지금 봤더니 황민수 씨가 없어요. 네, 그래서 황민수 씨 201번에 사원 등록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네요. 자 그래서 사원 등록을 해 주시면 되시고요. 기본사항 입력은 주어진 자료 외에는 생략하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부양가족 명세를 입력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부양가족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을 하시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부로 표시해달라고 합니다. 자, 본인 황민수 씨. 자, 우리 주민번호 가운데 시작하는 번호가 1번입니다. 그러면 여자이다, 남자이다? 남자이네, 여러분. 그럼 일단 부녀자 공제는 관계가 없다. 근데 직원 황민수 씨는 생산직 직원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생산직 비과세라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그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그 부분을 고민할 때 무슨 부분이요? 직전년도 총급여 수준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대주이며 직전년도 총급여액은 7천만 원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4번 자리에 가셔서요. 무엇을 입력을 하자. 지금 코드번호 201번을 입력. 자, 그리고 이름은 누구 넣어주시면 될까요? 황민수 씨 이름을 넣어줍니다. 자, 주민번호 1번이고요. 주민번호는 710420-1234-567이라고 선택을 합니다. 입사 연월일은 2021년도 8월 1일입니다. 자, 내국인, 국적은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 그대로 내려오시고 거주자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근무한다겠어요, 여러분? 그쵸? 내국인이며 국내 근무합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국외 제공에 대한 부분은 국외 근로 제공 여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 부상태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 종업원은 생산직입니다. 그럼 10번 생산직 등 여부 자리는 부가 아니라 여로 가야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의 수준이 얼마 이하까지가 비과세 요건으로 들어간 사람이다. 3천만 원 이하. 근데 여러분 총급여가 7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현재 연장근로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이 자리 그냥 부로 두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여기 전년도 총급여에 7천 넣어야 안 넣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 자리는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무슨 부분? 지금 10번 자리에 있는 생산직 등 여부와 그 똑같은 라인에 있는 연장근로 비과세가 여이냐 부이냐 이거를 할 줄 아느냐라는 게 중요했던 거거든요. 요거는 참고 박스예요. 그래서 제가 본수업할 때 실제 업무에서 이걸 어떻게 종업원 듣고 서류를 다 하나씩 보느냐. 그래서 뭐가 있다? 블록이 기능이 있다 이런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는 일단 저는 시험지에 있으면 써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건 채점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자, 그러면 7천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와 부의 관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급여자료 입력 가서 여러분 연장근로 비과세 넣잖아요. 비과세를 안 돌아요, 여러분. 네, 다 과세로 전환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고얘기. 자, 주소라든지 다른 사항 준 거 없어요, 여러분. 주어진 조건만 입력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건 입력 안 합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바로 직전 문제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4대보험 보수월액도 입력하라고 했어요. 그쵸? 급여자료 반영하려고. 근데 그거 입력하라는 얘기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 네, 주지 않은 건 우리 그대로 무엇한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됐으니까 부양가족 명세로 갑니다. 자, 황민수 씨는 현재 세대주이다, 세대원이다, 세대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세대주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주민번호 1번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부녀자 관계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부모가 되려면 배우자가 없어야 되는데 오연지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 없죠. 자, 50세이기 때문에 경로우대 관계 없고요. 그리고 장애인 얘기한 거 있었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럼 본인은 더 이상 수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자, 연말정산 관계 쪽에 내려오시고요. 두 번째 배우자부터 보겠습니다. 배우자 오연지 씨는 복권 당첨 소득 1억 원이 있대요. 여러분 딱 숫자만 봐도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이 복권 당첨 소득은 기타 소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득은 무엇이 된다?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이죠. 자,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은 소득이 없는 게 된다고 했어요. 종합소득 신고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이분은 그대로 무엇 하시면 된다? 공제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기본공제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오연지는 공제 대상에 포함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연말관계에 가셔서 배우자 3번 선택해 주시고요. 이름은 오연지라고 넣어줍니다. 자,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선택하시고 730220-2951-351 넣어줍니다. 48세 배우자 그대로 엔터하시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인 황세무 씨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36년생이고요. 자, 2000년 공무원 퇴직 후 공무원 연금소득 월 100만 원을 무엇하고 있다? 수령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 준 걸까요? 자, 우리 기억나야 되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공무원 연금소득이에요, 여러분. 사적연금이 아니죠? 자, 우리가 사적연금은 얼마까지? 1,200만 원 이하까지이면 무엇 할 수 있다? 우리 분리과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연금 같은 경우는 공무원연금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아예 무엇 하는 것도 있어요. 비과세가 되는 것도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513만 원 제가 기억해 달라고 했었고, 533만 원 기억해 달라고 했었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연도가 몇 년 여러분? 2000년 공무원을 퇴직하고 그리고 받기 시작했대요. 자, 그럼 우리 연금소득에 갔더니 그 위쪽으로 쓸게요, 여러분. 연금소득에 갔더니 자, 몇 년도까지 불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나셔야 되는데요. 몇 년도였죠? 2001년 12월 31일. 맞아요? 그거 제가 외워달라고 했어요.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무원연금뿐만이 아니라 국민연금도 들어올 수 있고 사립학교 연금도 들어올 수 있고 별정우체국연금도 들어올 수 있고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공적연금 전체를 가져가는 거니까 2001년 12월 31일. 자, 그래서 31일 이전에 무엇한 거? 불입한 거. 가입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입이에요. 불입. 자, 그래서 이전에 불입한 금액, 불입액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게 되면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세소득이다, 비과세소득이다, 비과세소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저를 단편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왜냐면 저희 반이 연령대가 조금 높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90년대 직장 다니기 시작했던 분들 같은 거 이거 거의 100%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를 얘기했을 때 저는 과세와 비과세 소득이 같이 나오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현실에 가시면 연말정산할 때 종업원들이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아, 나 아버지가 있는데 장인이 있는데 장모가 있는데 연금을 받는데 부양가족에 못 들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를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연금 받는 분들은 과세, 비과세가 섞여 있는 분들도 이제 등장이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다 무슨 상태였을까요? 다 비과세였던 시절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과세와 비과세가 섞여 있는 걸 내가 판별해준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공단에서 내가 연금을 수령했던 내역서를 떼면 과세, 비과세 구분도 다 되거든요. 그런 걸 받아서 연말정산 때 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험은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씨를 주죠. 그리고 다행히도 2000년 공무원을 퇴직하고 받기 시작했다고 했으니 그럼 이분은 2001년 12월 30일 이전에 불입한 연금을 수령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과세이다, 비과세이다? 비과세이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받든 200만 원을 받든 300만 원을 받든 다 비과세가 될 거니까 사실상 이분의 소득은 0이 되는 거죠, 여러분. 0이 됩니다. 36년생입니다. 당연히 공제 대상에 들어오는데 문제되지 않겠네요. 자, 그래서 장인 기본공제가 되고요. 36년생이니까 무슨 부분? 경로 우대 공제도 되겠네요. 그럼 넣어볼까요? 자, 연말정산관계 가셔서 장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입장에서 장인이라는 얘기인 거니까 우리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되겠죠? 2번. 자, 성명은 뭐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황세무 씨. 자, 그리고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3606241566-815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0세 이상 맞습니다. 경로우대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건 없죠, 여러분? 자, 그 다음 자녀 둘을 한꺼번에 볼게요. 황장남 씨와 황차남 씨가 있네요. 자, 94년생입니다. 그럼 2001년도에서 94를 빼면 누가 봐도 연령대가 좀 되는구나. 13년도를 빼면 여기는 연령대가 그닥 높지 않구나 라는 건 판별이 되죠. 그런데 지금 장남 같은 경우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은 21세부터 59세 사이에 있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연령을 규제하지 않겠다? 문제될 거 없네요. 소득 있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 둘은 모두 다 무엇이 된다? 공제 대상에 들어오면 된다. 그러면 입력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 관계 가셔서 4번 직계비속 넣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황장남이라고 넣어줍니다. 자,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940508-1245-188이라고 넣어줍니다. 27이 여러분 당연히 부가 맞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5번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장애인 자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라고 했으니까 1번 맞습니다. 자, 우리 무슨 부분? 장애인으로 인하여 기본공제가 되는 비속이 있었다라면, 직계 비속이 있었다라면 우린 자녀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어요.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직계 비속 다시 선택합니다. 황차남 씨를 넣어줍니다.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1번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130120-466-5154라고 넣어주시면 되죠. 자, 8살이니까 7세 이상입니다. 자녀세 공제 당연히 될 거고요. 그리고 기본공제 20세 이하 자리에서 그대로 엔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자, 김보름이고요. 94년생입니다. 자, 내용을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고요. 누구? 우리 장남인 황장남의 배우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당구장 표시를 제가 미리 읽지 않았는데요. 당구장 표시를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네요. 위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정확한 것으로 가정하며 자녀와 며느리는 소득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써줬어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황장남이라고 했던 본인의 직계 비속이 무슨 부분? 자, 장애인이어서 나이가 풀렸고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부분? 공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녀 황장남은 우리 무슨 공제가 된다? 기본 공제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 기본공제가 됐던 게 장애인이란 요건도 있었고요. 그럼 이 황장남이 무엇을 하였다? 결혼을 하였다. 그러면 황장남에 누가 생겼다? 배우자가 생겼다.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본인 황민수 입장에서는 무슨 부분? 며느리나 우리 누가 생기는 거예요? 사이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근데 황장남은 누가 봐도 남자죠, 여러분. 그러니까 배우자, 황장남의 배우자인 부부는 내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생겼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생긴 거죠. 근데 이 며느리가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 그리고 소득은 현재 무엇이다? 우리 100만 원 이하자 요건 충족인 거죠. 없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며느리가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본 공제가 무엇하다?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사람 공제만 받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이 며느리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와져 있어요. 그럼 며느리의 의료비도 있고 이해되시나요? 무슨 신용카드 사용액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 공제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 공제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 공제에서 기본공제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추후에 특수하게 너는 안 돼 라고 했던 부분들 있죠. 직계존속은 교육비가 안 됩니다. 형제자매는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아예 빼버리라고 했던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고 하면 기본공제에 된다라고 표시되는 사람은 뒤에 물적으로 썼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도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부분. 근데 지금 저희는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면 이 부분은 공제가 되죠.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 공제 대상이 되는구나. 그럼 이제 코드는 몇 번으로 넣을래요, 여러분? 자, 우리가 황장남과 황찬합은 우리가 입력할 때 연말정산의 관계코드 몇 번 넣었어요? 4번으로 넣었어요. 4번에 있는 직계 비속이라는 코드를 썼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며느리는 몇 번의 코드를 써야 할까요? 자, 이 며느리는 5번에 있는 코드 쓰셔야 되는 거예요. 5번에 있는 직계 비속이라는 코드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5번에 있는 직계 비속은 지금처럼 들어오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 더 추가할 수 있죠. 손자녀, 그죠? 우리 손자녀도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연말 관계 5번을 선택하시고, 자, 성명은 뭐라고 넣자? 김보름이라고 넣습니다. 자, 내국인이고 주민번호 1번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940920-224-3388이라고 넣어줍니다. 27이네요. 자, 공제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 뭐로 선택하면 될까요? 5번 장애인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니까 1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5번으로 넣은 건 자녀세 공제는 절대 못 들어가요, 여러분. 자녀세 공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세 공제 들어갈 수 있는 건 4번 키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세 공제 못 들어가는 거 손자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며느리도 안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5번으로 넣었던 직계비속은 자녀세 공제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마무리. 그러면 저희 빠진 거 있을까요, 여러분? 빠진 건 없죠. 네, 이렇게 해서 끝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심화 연습 문제 보시면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다 곳곳에 뭐가 있어요? 별도의 단서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심화 연습 5문제만 제대로 소화하고 가시면 기출문제 푸실 때 여기서 벗어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집중심화를 집중적으로 조금 공부를 잘 하고 가실 것.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급여자료 입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